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출발 업앤다운이고요. 현재 상승 종목은 한 1,000개 정도 됩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태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이 종목별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지금 현재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좀 점증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선물도 약세 보이면서 최근 내 처음으로 선물과 현물의 동시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선물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전력 등 대형주들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하이닉스 하락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대우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적 관련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미포조선, 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주들 약세 다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건설주들도 대부분 다 조정세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화학주들도 일부만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정도 버티는 수준이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종목들 좀 약세 흐름 대체로 전환되는 모습이라서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들 가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동안 좀 하락을 계속 해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일정 부분 레포트에 따라서 반등세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탄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붙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 조정폭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.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레포트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는 일단 이슈로 본다라면 비대면 이제 계좌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라온시큐어라든지 케이스아인이라든지 코나아이 같은 종목들 비대면 계좌와 관련돼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면세점 관련돼서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는 것 관련해서 이번 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. 일단 나머지 SK네트워크스나 한화, 두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등락이 있습니다. 지수에 좀 연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쇼핑 관련주들은 강세 좀 이어가는 흐름이고요.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초반에 강세였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 뚝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반대로 하이닉스의 약세를 보이자 LG전자가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한샘, KCC 등 이제 건자재 관련 섹터들도 오늘 좀 소폭의 반등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럼 상승 종목 쪽부터 보겠습니다. 지금 면세점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들썩입니다. 호텔신라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좀 여러 차례 체크해 드린 것 같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상승 추세 좀 더 이어질까요? 일단 이 면세점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19% 정도 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 기존의 면세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특허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신규로 강력하게 좀 투자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. 이게 만약 10년으로 연장이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일단 SK랑 롯데 잠실 같은 경우가 반납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또 반대로 해석하면 경쟁이 좀 과다하게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기대감을 살리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반등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호텔신라도 한 8만 원 부근 그다음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좀 너무 급등을 하긴 한 모습이라서 일단 좀 매물이 오늘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. 최대 간단하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SK컴즈라든지 두산 이런 종목들도 일단 이런 이슈에 또다시 연동을 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역시 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지수 흐름에 좀 연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사이즈 작은 종목 가운데서는 말씀해주신 비대면 관련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정보보안 쪽으로 상당히 좀 맥이 쏠립니다. 코나이 한 5%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. 파수다컴이나 이스트소프트는 20%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짝 상승일까요? 아니면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네,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 보면 최대한 소형주들이 최대한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워낙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상승폭이 그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. 특히 케이스아인, 라온시큐어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라온시큐어가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케이스아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
최근의 하락폭에서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코나아이도 작년에 실적 이슈 때문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코나아이도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 개선만 나타난다라면은 그동안에 좀 하락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 쪽을 같이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좀 우려를 보였던 작년에 상승을 하고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보였던 핀테크 관련 주들이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좀 회복 징후는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해당 종목별로 좀 기술적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개별 뉴스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살펴보는데요. FNC 엔터입니다.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는데 하지만 또 음봉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 이 흥분 국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엔터주들이 좀 최근에 조정세가 깊죠.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과 관련되는 콘텐츠 관련 이슈 때문에도 좀 많이 빠졌었고요. 환율 이슈 때문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. 뭐 FNC 엔터도 중국 관련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했다라는 소식에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낙폭과대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으로 1차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 부근이 단기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다시 재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정 부분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한 16,000원대 중반 정도의 일단 조정까지는 좀 뭐 현재까지 못 파신 분들이라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단기 뉴스만 나오면 급등에다가 다시 또 바로 사그라드는 쪽이 최근에 좀 엔터주들, 화장품주들 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의 모멘텀이 다시 돌아오는 전반적인 중국 기업들과의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의 모멘텀이 좀 돌아오는 시점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슈가 FNC 엔터에게 좀 단발로 미친다라면은 좀 추가적인 조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의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18,000원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엔 하락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에 조선주들이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한 10%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. 보니까 지난해 적자가 5조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어마어마하던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알고 있던 거긴 하지만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뭐 증자했는데도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가장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조선주였었는데 최근에 좀 급반등을 해서 좀 사실 저도 좀 어안이 좀 벙벙했던 상태였었는데요. 아직까지 좀 실적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주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대우조선의 조정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조정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털어낼 거 털어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. 향후에 좀 매각 문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 있어서 대우조선에게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덩달아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.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조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또 그렇게 역급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네요. 그리고 지난주에 이란발 모멘텀 다시금 부각되면서 건설주들이 강했는데 이번 주 이틀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영 뭐 힘을 쓰지 못합니다. 건설주는 어떻게 보세요? 건설주도 거의 막 목까지 차 있는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. 그래서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멘트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역시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일단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 조정은 지금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대부분의 건설주들 21선 부근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각 종목별로 21선 부근에서는 계속 그동안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점은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격대에서 뭐 이미 매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1선에서 뭐 재매수하실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가격을 좀 더 조정받기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. SK 하이닉스인데요. 오늘 낙폭이 좀 깊게 나오네요. 이러다가 4만 원권 또 재이탈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올 법합니다. 현재 4%가량의 하락.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?
네,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잘 가야 3만 2, 3천 원 정도 지난번 저항 때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하락이 크죠. 단기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한 3만 원 부근 정도를 마지노선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 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IT 섹터 내에서의 비중 조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LG전자, LG그룹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반사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이닉스는 약 한 3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